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윤광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송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원정원 기술보호과장입니다.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2021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1,417억 9,400만 원으로서 이중 85%인 1,206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인 131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0억 7,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중 2월 및 불용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 현액 583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4억 6,600만 원이고 2월액은 31억 2,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7%인 27억 2,700만 원입니다. 명시 2월은 222쪽에 오성 강변 경관농업사업 5,1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이고 사고 2월은 224쪽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6억 9,2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270억 600만 원이며 계속비 2월은 227쪽 안중읍 덕우 1, 2 마을 단위 자율개발 사업 9,300만 원을 포함한 총 3개 사업 3억 2천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정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계획의 취소 및 변경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는 예산 현액 46억 6,2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36억 2,500만 원이고 2월액은 2억 7,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6.3%인 7억 5,900만 원입니다. 2월 사업은 명시월 한 건으로 259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사업의 건축 기획 및 설계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현재 건축 설계를 공모하여 선정하였으며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집행 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예산 현액 382억 4,7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289억 5,500만 원이고 2월액은 77억 6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9%인 15억 2,500만 원입니다. 명시 5월은 273쪽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 3,7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 36억 8,700만 원이고 사고 2월은 273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3천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10억 8,300만 원이며 계속비 2월은 292쪽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비 29억 9,700만 원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을 올해 11월에 완료하고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집행 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 취소 또는 변경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기술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술보호과는 예산 현액 73억 7,8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68억 6,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7%인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호과 2월행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 취소 또는 변경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촌장학과 소관입니다. 농촌장학과는 예산 현액 56억 6,1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43억 6,600만 원이고 2월액은 12억 3,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1%인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2월은 312쪽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공사는 2021년 6월 7일에 착수하여 2022년 4월 2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농산물 가공 장비 구입 설치를 완료하고 가공 테스트를 통해 공유 주방 운영업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2월은 314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일 사업 부기로 재선정하여 현재 가공 장비 설치 후 가공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출장 제재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및 부종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과 소관입니다. 320쪽입니다. 유통과는 예산 현액 275억 2,1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243억 2,800만 원이고 2월액은 7억 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9%인 24억 8,800만 원입니다. 명시 2월은 324쪽 슈퍼오니 브랜드 홍보 CF 제작비 2억 3천만 원과 338쪽 이해 추경에 반영된 2층 로크푸드 직매장 설계 용역비 5,500만 원은 공기 부족으로 2억 8,500만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평택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계속비 2월 사업으로서 코로나로 인하여 급식센터, 집배송장, 실습장, 레스토랑 등 사업이 지연됐으나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4고 2월 사업으로 로컬푸드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계약 추진 일정에 따른 2월로서 1억 1,600만 원을 4고 2월 하였으나 금년 2월에 직매장 쇼케이스 등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농어민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이 농어민의 날 행사는 거의 11월 달에 하는 건가요? 예, 농업인의 행사는 이제 원래 이제 농업인의 날이 이제 국가에서 지정된 거는 이제 11월 11일인데요. 예, 날짜는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11월 11일 하지만은 약간 뭐 이제 그 때에 따라서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 그 행사는 주로 어떤 식으로 체육대식으로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지금 이제 기념 행사만 했고요. 이제 그날 주로 이제 기념 행사하면서 이제 농업인 대상 수상자들하고 각종 이제 수상하는 그런 기념식만 했고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그 읍면동의 농업인들이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부스에서 이제 저기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이제 각종 기념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150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잔액을 남기셨는데 어차피 행사가 시상금이나 이런 걸로 열심히 뭐 농업에 대해서 뭐 장려금을 드린다 이러면 이 금액을 다 그냥 소진하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농업인들한테 어차피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한 거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예. 221쪽 보면은 여기 보면은 청년 농업의 영농 정착 지원 이게 국비거든요. 이제 900만 원이 내려와서 19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평택 청년 농업 선발 및 운영 지원금이라는데 이거 농업 평택에 청년 몇 명이나 되죠? 청년 농업인이? 지금 이제 여기 요거는 이제 그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선발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51명이고요. 지금 이제 선발돼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51명이고 실제로 이제 청년 노급이들은 이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저희가 그 선정을 하는 거는 이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올려주면 도에서 확정이 되면 다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1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1명이 지원을 받는데 190만 원밖에 지원을 안 받아요. 아, 요거는 이제 요거는 지원은 사실 이제 다른 거고요. 요거는 그 선발을 하기 위한 운영비. 아, 예를 들어서 선발 이제 운영비? 선발을 하려면은 거기 심사위원들 이런 운영비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이제 그 간담회비 뭐 이런 거 같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 같은 걸 많이 못해서 네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도비는 이게 이렇게 반납이 되면은 그 이듬해 다음 년에 저희가 뭐 삭감 지급 받거나 그런 건 없나요?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부터 딱 내려온 거라 그런 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이제 페널티나 이런 게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 네네네. 같은데요. 요거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223쪽에 보시면은요. 코로나로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사업 이것도 국비인 것 같은데 아, 여기 보면 코로나 영농 지원 바우처 사업비 135명한테 지급했는데 이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제 그 농진부에서부터 이제 사업 대상자는 내려왔었습니다. 이제 조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이제 그 매출이 감소했거나 이런 데인데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화훼 농가하고 뭐 겨울에 저희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저 밑에 지방은 해당이지만 겨울에 수박 재배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학교 급식에 친환경 납품 농가하는 농가들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대상자는 그 농림부에서부터 이제 파악이 돼서 내려왔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좀 돈이 남은 거는 그분들이 이 사업 말고 다른 이제 그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제외된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제 돈이 남은 겁니다. 중복가입이 안 돼서 그래요. 예, 중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미 지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제외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쪽을 보시면 운영 관리비에서 시설비 운영 관리 평택 영농용 운영 관리비가 왜 사고이율이 되죠? 관리비는 그에게 지급돼야 되는 231조. 네네. 저 제목을 좀 아, 여기 시설 및 부대 비용에서 3천만 원이 되고 2,300만 원이 지급되고 이게 491만 원 정도가 사고이율이 됐는데 영농 농업센터 운영 관리 자금이라고 그랬거든요. (231조) 네. 제목을 제가 이게 뭐냐면은 평택 생명농업센터 운영 관리 그쪽에서 아, 밑에 맨 밑에 하여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는 2월 한 게 이제 저기입니다. 거기 앞에 그 나무로 된 회랑이 있습니다. 회랑인데 그 나무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게 아니구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건데 이 공사 계약이 이제 지연돼 가지고 2월 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다 저 설치가 다 된 거겠네요. 예, 지금은 다 설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 사업 이게 보니까 희망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이 2,100만 원이나 발생을 했는데 해썹 지정을 해갖고 좋은 점이 있나요? 축산물 275조. 네. 좋은 점이라고보다는 그 관리를 위탁 관리를 해서 컨설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농가들이 해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가를 안 한 이유가 작년에는 유독 참가자가 없었고요. 올해는 5개소 올해도 추진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추진 5개도 다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햇섭 인증을 받은 가축에 대해서는 뭐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뭐 더 나은 조건이 없나요? 인센티브는 지금 친환경 농업 쪽에서는 그런 저기는 없고요. 햇섭으로 해서 이제 농가 내가 이렇게 중점 유예해서 해갖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햇섭 인증을 받은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축산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좀 비웠다가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 센터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의에 앞서서 결산서에 보면은 평택시 세입이 최근 5년간에 9%가 증가를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 5년간 평균이 2021년도에는 4.4%가 증가를 했고, 이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조정교부금이랑 지방교부세 증가에 있다라고 분석을 되어 있던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5년간 평균이 이제 마이너스 10%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원인 또한 보조금 반납률이 상당하다. 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받은 돈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지만 반납하는 비용도 그만큼 많다. 가정으로 치면 많이 벌어서 많이 썼지만 남은 건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이제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더 깊게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이제 결산액 기준에 35%의 예산이 늘었고, 하지만 이제 18억 원 정도의 가량의 보조금을 예산을 반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보조금이 많은 농업축산업 정책사업 특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농가들 생각하면 참 보조금을 알뜰하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더 깊게 고민을 하고 잘 사용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그 농업 예산을 좀 정리해서 내려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면 226페이지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페이지를 좀 피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질의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중간에 이제 사업이 포기가 되면서 이 예산이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 포기가 민간 업자가 이제 그 민간인이 이제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것 그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포기를 하신 맞습니다. 건가요? 이게 이제 원래 2년차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는 이제 예산액이 이제 8억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10억이 이제 예산이 이제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째 전도에 이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설계까지는 했습니다. 설계까지는 다 해가지고 2년차 사업으로다가 본 사업을 하려고 이제 그 누리마을에다 이제 입찰을 받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자부담을 원래 10%만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자부담 보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한 10억 이상이 더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2억 정도만 부담하면 가능할 거로 판단했는데 이게 갑자기 한 몇 배가 뛰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좀 이제 사업을 좀 조정을 해서까지 좀 하려고 그 도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는 이제 너무 부담이 커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이제 반납을 하는 걸로 했고요. 또 도에서도 이제 충분히 그걸 저희들이 이제 사유를 해서 했더니 도에서도 이제 반납을 받아줬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농가들이 또 여기 보조금이 이미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감면을 해달라고 좀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도에서는 그 보조금 집행된 거는 반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결국 한 1억 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요거는 결국 보조금 포기를 반납이 한 겁니다. 2억 6,7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 금액이 적혀 있는 네네.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중에 이제 그 국비는 이제 반납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농가에서 이미 집행된 거는 지금 여기에는 이제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미 이제 그 전년도에 2020년도에 있었던 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아직 전액 금액을 갖다 전액 다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된 네 맞습니다. 사업인 거죠. 예, 그러면은 예. 국비, 도비 예. 그리고 시비. 도비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고요. 국비 사업. 이게 원래는 이제 국비인데 네. 도비로 표시가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로 다만 지금 집행이 되는 거죠. 국비랑 시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농촌 복합화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표시는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비가 내려온 네.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몇 대 몇이었을까요? 뭐 세부적인 거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가지고 네. 이따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조건이 바뀌어서 민간 사업자가 보시기에도 과하다 이것을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과하다라고 생각 중간에 포기를 하셨고 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고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8,8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사유가 됐고 이것을 반납하게 된 상황에서 시비나 이제 국비가 사용이 되었을 텐데 네네. 그러면은 8,8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사용된 겁니까? 국비가 사용된 겁니까? 국비하고 시비 같이 사용된 예, 겁니까? 예.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 사업은 내년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못 가는 갑니다. 사업인 거죠. 예, 예. 그럼 어쨌거나 민간 업자인지 모르겠지만 민간 영역에서 민간 섹터에서 포기를 하셔서 이 사업이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사용이 됐는데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수가 그냥 세비하는 금액을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사용한 것으로 그냥 털어내야 되는 상황. 이제 반납을 해, 이제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자기 들어간 자부담은 이제 뭐 자기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저기 되는 겁니다. 그냥 털어내면 되는 거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1대1 매칭이었으면 이제 국비가 4,400만 원, 시비가 4,400만 원이 쓰였을 텐데 예. 이제 피 같은 이제 시비가 4,400만 원에 쓰여졌고 그거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다시 들어오는 반납을 것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국비만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국가에서 도에서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다시 거죠. 환수를 하는 것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를 드리면요. 271페이지 지도 정책과 요것 또한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 분소 건립 집행잔액이 5억 8,925만 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준공이 된 상황이죠? 네, 예,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사업을 잘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계시는 예. 것 같은데 이제 준공이 끝났는데 국비를 받아서 건립했는데 6억 가까이 집행 잔액이 나온 게 이제 그 깊이 내막을 알지 못하면 설계를 잘못했거나 예산을 잘못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과장님이 좀 해주시면 이거는 좋을 것 이제 같습니다. 공사별로 각각 이제 입찰을 통해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이제 입찰 잔액들이 모여 있는 이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찰 잔액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추가로 다른 이제 시설이라든지 그걸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팀하고 협의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이거는 집행 잔액으로 그냥 반납하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반납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요. 네. 사업은 설계된 대로 다 완료가 됐고 네. 이제 각각 입찰 잔액들이 이제 남아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전액 국비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전부 다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11호. 네,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산서에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궁금해서 확인을 좀 하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추가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224페이지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예산 2,718만 원이 있는데 이제 휴양 마을이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예, 오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2,218만 원은 사무장님들의 인건비인가요? 네, 사무장님들이 이제 저 5개 마을에 사무장이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아, 네. 도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4군데만 있습니다. 네 군데가. 그 4군데에 대해서 한 저기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네 분이 계시고 예. 네 분이 계신 건가요? 네 곳에 4개 마을, 5개 마을인데 다섯 그 개 중에 마을에? 4개 마을만 사무장이 있고 한 한 군데 마을씩 마을은 한 분이 한 분 평가해서 한 안 돼가지고 아, 네. 없습니다. 네 분이 7,218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계신 네네 맞습니다. 건가요? 많지는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여기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100% 이제 이게 우리 시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관리 그 휴양마을로 지정된 연도부터 8년까지는 이제 시에서 이제 90% 그러니까 보조금을 90% 주고 자부담을 10% 주고 이런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년 차부터 8년 차까지는 10% 자부담이 이미 10%가 있는 거고 9년 차 이상은 저기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주더라도 그 마을에서 20%는 주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해주세요? 예? 이분들이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에 그 체험 휴양 마을에 뭐 이제 체험 이제 외부에서 오는 이제 체험이나 이런 거 준비도 해주고 운영해 예, 주시고 운영해주고 거기서 관리도 같이 해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예산 2021년도 총 예산의 집행률이 85.1% 집행을 하셨고 명시율이 3.9%, 사고율이 2.8%입니다. 명시율 비율이 좀 높습니다. 예, 저기 작년보다는 좀 명시열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건수로는 사실 이제 작년보다는 좀 줄었는데 전체적 금액으로서는 좀 약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올해 서탄면에 그 침수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현장에 저희 산업 건설위원분들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펌프 게이트 펌프 내천지구 게이트 펌프 사업이 지금 용역 들어가 있나요? 예, 그 예산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제 그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다가 이제 의탁을 주어 가지고요. 네네. 지금 이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은 이제 게이트 펌프보다는 거기를 이제 배수 펌프장을 원합니다. 근데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려면 한 3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게이트 펌프 대신에 거기를 이제 그 황지천으로다가 직접 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새롭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쪽에 지금 뭐 그 농사 지시는 분들이나 마을 분들은 그 위치를 조금 변경하기를 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 소장님 네네.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저 당초에는 그 배수문에다 이제 게이트 펌프를 설치하는 거를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이제 그걸 반대를 하시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지금 배수문에다 하지 말고 별도로다가 저기 황무지천으로다가 직접 뽑아낼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그 제방을 뚫고 그쪽으로 별도로다 설치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게이트 펌프보다는 그냥 강제로 밀어내서 뽑아내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뭐 전문가분들에 대한 심의도 중요하지만은 그쪽에 실제로 주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청 사항도 네네. 무시하지 마시고 네네. 그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네네. 배수 펌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소에 펌프장을 설치를 이렇게 해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한번 소장님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거의 침수 피해 나는 게 그 땅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쪽에 떨어지는 그 비양 가지고는 사실 이제 침수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상류 지역인 이제 수월암리 쪽이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게 이제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기업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요. 거기 산단지를 만들면은 이제 유수지를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제 유수지도 만들고 그런 걸 여러 가지 지금 같이
그 TF팀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23쪽을 보시면은 그 잔가지 파쇄기 작업이 8천만 원 예산 세워서 다 집행을 하셨는데 이거 뭐 고추 때, 옥수수 때 뭐 이런 거 지금 그 농작물 그 잔여물 그 저기 불 못 놓게 하고 태우지 네네. 못하게 해서 이거 저 예산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이거 뭐 반응이 좋죠? 농가에서. 예, 사실 이제 저희들이 먼저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 사업을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이게 이제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이제 우리 농업 분야 쪽에서도 어떤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가지 파쇄기도 이제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차 파쇄에 따른 이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우리 농업인 단체랑 여러 군데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이제 평성농협에서 이제 추진을 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도비 8천만 원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이제 되게 좋아라는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러니 이제 미세먼지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 하는 건 아마 환경부서 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쪽에서는 주로 이제 장가지 파쇄기 정도를 지원하는 거를 그 2년 동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 도비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도비가 30%고요. 네. 시비가 70%입니다. 12, 70%. 예. 그 작년에 뭐 이렇게 요청한 농가는 100%다 파쇄를 해 주셨나 아니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저 환경 쪽에서도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평성농협에서 했지만 평성농협 관할만 한 건 아니고 신청 들어온 데는 다 해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54쪽 보시면은 그 구내식당 관리는 어느 과장님이 하십니까? 구내식당. 식당 관리 아니면 그 식당 관리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농어 정책과요. 여기 254쪽에 보면은 인건비하고 물품 취득비 그 식자재 구매비가 물품 취득비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식자재. 식자재는 포함이 안 돼. 그 식자재는 이제 별도로다가 네. 저희 직원들이 저기 그 식비를 냅니다. 5만 원씩 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식자재는 저기 우리 직원들이 내는 거로다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이제 그 음식물 처리 용역비가 235만 원 정도 지출이 됐길래 이 금액하고 식자재 구입비를 맞춰보려니까 그 금액이 안 맞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식자. 그럼 그 별도로다가. 식자재 구입을 어디서 하시죠? 보통? 저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5군데서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기존에 그 통합되기 전부터 운영하던 그 저기하고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업체 자체는 뭐 세부적으로는 잘 뭐 파악은 안 됐지만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요즘에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수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가가 이제 기존에 들어오는 분이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지금 뭐 단가 인상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게 부식 들어오는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거기 용지가 토지가 많잖아요. 그 주변에.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주변에는 다 농지입니다. 네. 예. 뭐 자체 수급은 못 하시나요? 그 밭작물 뭐 텃밭 가꾸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물론 이제 농지는 과장님한테 지뢰하고. 일단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해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자체를 하려고 그러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사람을 구하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안 되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농가들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직접 여기서 재배를 해서 한다는 거는 또 농가들한테 피해를 또 한편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농사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 거기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로컬푸드 매장의 물품 진열하는 거는 100% 다 우리 평택시 농산물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은 이용 안 하시고 로컬푸드 매장 자체를 전체로 해서 하면 좋은데요. 단가가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이제 걷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사실 이제 비싸가지고. 최저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서 예, 조금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들은 로컬푸드에서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구매하는 거는 향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 과장님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평택 시민은 로컬푸드 매장 이용을 하라고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가가 안 맞아서 이용 못 한다고 그건 어불성설. 또 일괄적으로 이제 그 구매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뭐 따로따로 이렇게 구매해서 맨날 이렇게 먹기도 그렇잖아요. 농가에서 이렇게 뭐 드시라고 갖다 주시는 건수도 가끔 있죠. 농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뭐 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농가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로컬푸드 매장 이용 자주 하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유통과장님, 평택시 쌀 판매 그 100% 농협의 책임입니까? 아니요, 저희 유통가에서도 같이 예. 주로 유통가에서 1년에 평택 쌀 판매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판매하고 계시죠? 유통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건 없고요. 네, 홍보도 하시고. 예, 저희는 주로 이제 홍보를 하고 판매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은 쌀 어디 거 잡수세요? 저는 지금 슈퍼오닝 쌀 꿈맞이 먹고 있습니다. 평택 쌀 잡수시고 네네. 계시는 거죠? 예. 농업기술센터 내 그 우리 공직자분들 다 평택 쌀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요.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쌀 가격이 자꾸 하락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농협 우리 4대 농협에서도 조합장님들이 걱정이 아주 태산이에요. 쌀값이 자꾸 하락돼 가지고 예. 소매가는 우리 저기 농민들이 올려달라고 그러고 쌀 가격은 자꾸 하락되고 그래서 예. 우리 평택시에서도 우리 평택쌀 판매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평택쌀 판매 홍보에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쌀을 매월 몇 킬로씩 판매를 해 주시는지 매달 집계를 해서 저한테 좀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판매하시는 네. 양을. 네, 네. 우리 저 평택시 진짜 이거 쌀 판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나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 져서 제가격 못 받고 기타 뭐 타 지방으로다가 위탁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평택시 쌀 판매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생해 주셔가지고 아까 우리 최중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 관련해 50% 이상 된 부분이 좀 농업기술센터에 꽤 많은 부서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사후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 바우처 요 사업에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예. 네. 이유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 마냥 이게 이제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이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부터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제 당초에는 이제 그 대상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화훼농가나 뭐 수박 이 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명수까지 확정이 돼서 이제 농림부에서 그 내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미 다른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이미 받은 게 이제 확인이 돼서 그런 사람들 제외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파악이 안 되니까 내시는 해줬지만 실제로 우리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중복 지원이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제외다 보니까 이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고율된 부분도 지금 올해 이제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이제 지원을 해준 거죠. 예.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지금 이제 5억 원 정도 5억 집행이 원 됐고요. 한 1억 5천만 원은 반납을 했어요. 1억 5천 원 집행 잔액이 이 집행 잔액이 중복되는 그 사업장 때문에. 네네 예. 중복되거나 이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빼고 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그 과수 계약 재배 활성화 농가 출하비 이 지원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좀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예. 239페이지요. 이것도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이제 나왔던 사항인데요. 그때 작년에 올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4개 피해가 있었습니다. 4개 피해요? 예, 과수가 이제 4개 피해가 심해가지고 이제 이제 달린 것도 덜 달렸지만 또 이제 배에서 좀 이쁜 배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막 못생긴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제외하다 보니까 물량이 확 주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도비가 몇 프로? 비율은 지금 프로테이지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금액으로는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30%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도비가 9,400만 원이고 시비가 한 2억 2천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는 30대 70 같습니다. 30대 70 예. 정도인데. 도비 사업이 보통 이제 70% 30% 지원해주고 70% 부담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이런 갑작스런 뭐 피해가 있고 그러면 이게 뭐 저 불용액이 많이 남겠네요. 이렇게 도비로. 그런 쪽으로는 남는데 예. 반대로 이제 그 피해가 났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또 국가 재난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입력을 해보면 또 피해 농가 보상. 복구비를 또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쪽은 남지만 또 이제 그게 이제 그 재난기금에서 네. 또 농가별로 또 지원이 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그 배봉지 처리 지원 이게 뭐 폐기물 처리비 같은 배 이렇게 감싸는 봉지 네 맞습니다. 그거 폐기물 네. 처리 비용 같습니다. 이게 예산 현액이 5,900인데 집행 잔액이 한 4,800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당초에 우리 시 전체 이제 배를 이제 숫자를 갖다가 봉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환경 쪽에서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배봉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적정하게 처리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때 이제 그 당초에는 그 저희가 245톤을 예상을 했습니다. 전체를 그 구람수로 따져보니까 한 245톤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배는 보통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추경에 세우고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한 거는 50톤만 저희들이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5톤 중에 예,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이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지금도 아직 이제 그렇게 그냥 밭에다가 그냥 이제 파쇄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몰래 그냥 태우는 경우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갖다가 이제 과수농협에 갖다 줘야만 과수농협에서 그걸 압축을 해서 그걸 이제 그 처리업체다 이제 처리를 했는데 아직도 좀 저격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그 이후부터는 좀 늘어나긴 할 텐데 저희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좀 미리 좀 챙기셔가지고 예. 이렇게 집행자는 안 남고 또 폐기물 처리도 잘 될 수 있도록 네네, 좀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 그 저수지 유지관리 여기도 잔액이 좀 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 저수지 유지관리는 이 어떤 저수지 관리를 이 저수지
248페이지. 예, 미불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맨 밑에 저수지 유지 관리해가지고 2억인데 9,500 정도 지출하시고 1억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아, 저수 유지 관리. 예. 잔액이 뭐 반 50% 이상 남았는데. 아, 이거는 저기 관내에 저수지가 이제 10개, 시에서 관리하는 게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정밀 점검을 왜냐면 그 재작년도에 네. 그 저쪽 충청도 쪽인가 비가 맞아서 저수지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도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안전 진단을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 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 배정은 이제 2억을 해줬는데 실제로 쓴 거는 9,500만 원을 쓰고 저희는 저수지가 큰 문제가 없는 거로다가 B등급 이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거로 해가지고 보고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실제로 이제 배정을 많이 해줬는데 실제로 저희가 용역을 준 건데 9,5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문제가 없어서 예,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나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축산가 278페이지. 계란 GP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하시는 게 있는데 이 GP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평택에? 계란 GP센터가 지금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국양계조합의 한 개소, YJ푸드라고 저기 안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란도란이라고 성북동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유통 이쪽에 이제 그 농가에서 이제 일로 집화를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유통하고 이런 센터인 거죠? 그렇죠. 농가에서 집화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집화장, 거기서 집화장 한국양계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시장까지 이제 갈 겁니다. 거기서 직접. 이쪽 지금 그 시설들이 좀 잘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이게 민간 시설이죠? 민간에서. 예,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해갖고 예. 국비 사업 따서 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에 그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게 뭐 차규 시스템 등 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데 이게 ICT 융복합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게 여기 양돈, 양계, 한우, 낙농농가해서 네. 사업 내용은 환경 관리, 온습도 관리나 자동 제어 시스템 그런 걸 했고 경영 관리의 시설 장비와 정보화 관리에 그런 전반적인 걸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자동화 됩니다. 시스템. 차규실도 로봇 차규기 같은 게 아침 저녁 차규하는 게 아니라 저시 이제 자기가 차규 시간이 다 되면은 스스로 들어가서 3, 4회 차규를 해서 유량 생산도 한 10% 내지 20% 증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ICT 융복합 사업으로 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 보죠? 네. 자, 한우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양계 사업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네. 몇 개 농가에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까 이게? 저희가 이번에 사업량은 7개소에 7개소. 예, 젖소 내농가하고 양돈 3개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92페이지에 지금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호센터. 예. 이게 지금 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사업 지원돼 가지고 계속 비율됐는데 이게 지금 다 해결된 거죠 올해? 예, 지금 저기 하고 다 개설 측량까지 완료하고 지금 보상 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 단계. 예. 그래서 올해 설계 마치고요. 예. 바로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완료할 수 있도록 내년 9월 완공이요. 예.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반려견 놀이터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놀이터 시설은 따로 있고요. 따로인가요? 따로 있고 6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3개소 했고요. 네. 신당하고 동사가고 서부 공설운동장에 3개소 추진한 거고요. 요거는 반려동물 순수한 보호센터입니다. 우리가 위탁 반려동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네, 네. 청북에다가
지금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23페이지 유통가 그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잔액이 한 5,200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좀 뭐 그 민간 그런 농가의 그 수출 물류 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그죠? 예, 예. 네. 323페이지죠. 네. 요거는 이제 관내 수출업체나 농가 이제 생산자 단체들 수출하는 그 농가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그 물류비, 표준 물류비의 15% 이내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잔액이 좀 남았네요. 요거는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네. 그 수출 물량이 이제 감소를 해가지고 수출 물량 예, 감소로. 그래서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 평택시 관내에 이렇게 수출을 네. 이렇게 하는 그런 농가나 그런 예.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이때 지원 나간 거는요. 그 배하고 하나 둘 7 업체에 나갔는데 배하고 뭐 냉동 닭고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곡류, 그다음에 일부 가공품이라든지 떡 종류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이런 그 좀 우리나라 농식품을 해외에 알리고 이게 수출하는 이런 네. 쪽 사업은 좀 적극 지원해가지고 예, 예. 잘 그 활발히 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네, 최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저희 평택은 또 특별히 도농 복합 도시로서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업 진행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도비와 국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진행에 있어서 물론 분명한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았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중간중간에 좀 모니터링을 해서 그 사업비가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에 제가 눈이 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청년 농업의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이제 구피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구피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지만요. 이제 농업이 이제 청년들은 영농에 바로 이제 정착하기 어려운 게 실제로 다 이제 땅이나 이런 게 이제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도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실제로 또 이제 우리 농촌 지역에는 이제 고령화가 이제 급격히 이제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청년 농업인을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제 이제 뭐 첫 해에는 이제 영농을 시작한 첫 해에는 대상자 선정이 됐을 때 첫 해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해는 90만 원, 세 번째는 80만 원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영농 정착금은 우리 농업에 뭐 농기계를 사거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그 생활하는 데 쓸 수 있게끔 정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고요. 3년 동안만 이제 지원을 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지금 현재 한 51명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재 지금까지 3년 후에 생활 정착금을 준 후로 지속적으로 농업을 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은 얼마나 되죠?
지금 그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영농에서 뭐 이제 다른 걸 한다든가 그런 분은 없고 이제 단지 이제 그 전출 가신 분은 이제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다가 우리 시로다가 이제 정착 지원 대상이 돼가지고 또 전이 온 사람도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영농에 정착을 해서 다른 쪽으로 아직 가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해줘야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이 농업을 하면서 그럼 51명의 그분들의 가장 고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간담회도 해보고 했는데요. 이제 제일 고충은 이제 그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이제 각종 지원 사업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우리 시 자체 사업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평가를 할 때 그 평가표가 그 사업별로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기존에 이제 영농 하시는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영농 종사 경력이 얼마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농 기반은 얼마냐, 뭐 이런 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런 쪽에 아무래도 이제 일반 기존 농업인들하고의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이제 평가를 할 때 자기네 그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좀 이제 별도의 가점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이제 별도로다가 이제 자기 그 청년 농업인들한테 사업을 별도로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좀 저희들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평가표에 청년 농업인들 경우에는 이제 가점은 아니고 그 안에 평가표 안에다가 일부 점수를 반영을 해가지고 좀 청년 농업인들이 좀 더 선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해주게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사업을 좀 자기들이 많이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중간에 가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평택에서 정착을 해서 이걸로 인해서 농업일에 굉장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고충 부분을 잘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섬세하게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22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보면은 창조 마을 만들기가 쭉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제 당초에 국비의 이제 국비 사업이었었는데요. 그 농림부에다가 이제 공모를 하면은 마을에서 이제 마을 자체적으로다가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1차 도에서 일단 평가를 받고 도에서 이제 다시 도에서 발표한 걸 점수를 가지고 농림부 가서 이제 발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을 때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개 마을에 최대 이제 5억 원까지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사업 계획은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마을에서 준비한 그런 사업 계획을 그 반영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그 사업 계획에는 70%는 이제 기반 시설에,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이제 그 영장 강화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하고요. 그 세부적인 사업은 마을에서 결정된 걸로다가 선정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하는 게 이제 마을 뭐 이제 마을회가 정비 같은 것도 하고요. 마을 어떤 데 보면은 이제 그 뭐 시객에서 이제 그 옛날 쓰던 우물 같은 거 복원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길 같은 것도 이제 새로 포장하거나 아니면 정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마을에서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농림부에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공모에 되는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럼 공모를 해서 네네. 안 된 마을도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요때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아, 없어진 마지막 그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안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농림부에 가서 발표할 때 저도 가보지만은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70% 정도는 이제 되고요. 30% 정도는 이제 탈락이 됩니다.
그럼 저희 평택에서는 공모를 했을 때 이제 100% 완전히 떨어진 적은 공모에 없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거에 사업을 했고 이제는 끝난 사업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종료된 사업이고요. 네. 지금 사업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 이제 마을에서는 이 사업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좀 아쉽긴 하겠네요. 왜 마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제 국비로 인해서 공모를 했고 이후로 또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11호라도 해서 마을에 긍정적으로 잘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네네. 계획과 추진도 해보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국비 사업으로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농림부이 담당했던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약간 좀 이제 변동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농촌 협약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시 농촌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또 이제 지원도 이제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마을에서 할 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건 자체가 저희가 지금 이 사업하고 농촌 중립지화 사업, 이제 지역개발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것도 지금 농촌 협약을 통한 그 마을 단위 개발 사업도 추진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아니지만은 이제 내년이나 후년 정도면 이제 준비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획에 좀 담아서 좀 마을이 지속적으로 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만족도는 괜찮았었나요? 물론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 포럼을 해보지만은 실제로 가만히 있던 마을에 어떤 이제 재원이 투자가 돼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이해관계가 이제 막 얽히다 보니까 무슨 이제 그런 이제 그 갈등 소지도 있는데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만족도보다는 마을 환경이 개선되는 건 확실히 낫거든요. 과거에 있던 우물 그냥 버려져 있던 거를 개선을 해가지고 예? 그런 걸 가지고 있다든가 마을회관 같은 거를 새로 개선하고 그러는 데는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 충분히 이제 좋은데 일단 뭐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잘 봉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40페이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도비로 실시했는데 이거 도비 100%입니까? 도비를 하고 난 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네, 도비 50%고요. 네네. 50%씩 저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이제 그룹홈 이용 아동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다 해서 하는 건데요. 한 2만 한 2천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에 지원한 게 한 21,746명이고요. 가정보육 어린이집까지 가정보육 어린이집은 한 1,828명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남은 집행이 어떤 이유로 남은 건가요? 이게 이제 집행 잔액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 등원이 이제 지연이 되고 그때 이제 어린이집에다 이제 줘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쉬거나 이제 빠지고 그런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동 감소에 따른 이제 공급량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이거는 다른 걸로 변경해서 쓸 수 없고 그냥 목적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으로 내려온 건가요? 예, 다른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내시 자체를 이제 어린이 건강 관리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다 전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274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양동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나와서 사고 유혈액이 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고 유혈된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것도 또한 어떤 그 목적비로 나와 있어서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갖고 2월 된 사업인데요. 올해 전액 다 지급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전체 다 지급을 예, 했다는 정상 말씀이죠? 추진했습니다. 아, 네, 잘하셨습니다. 네. 280페이지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축산 분뇨에 대해서 그 마을에서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 개선 시설 사업으로 또 저감 시설로 인해서 이 사업의 진행이 됐으면 알고 싶고요. 이것 또한 사고 유혈액이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사고 유혈액이 여기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열뿐이 아니라 사고열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퇴비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분진이나 이거를 일괄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코로나19와 ASF 발생 등으로 해서 9개소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이달 11월 안으로 다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코로나하고 어떤 관계인 거죠? 악취에 대해서 개선을 사업을 하는 거 또한 이거에 대해서 저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인데 이것이 코로나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건지요? 도비 사업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사업자가 와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발생 저기에서 사업이 코로나 걸리고 사업자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 갖고 지연이 좀 된 것도 있습니다. 네, 저희 무엇보다도 그 농축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또한 민원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저희 농축산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몇 %인지 아시죠? 소장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파악 못하고 왔습니다. 네, 성인 예산은. 89.5%입니다. 좀 개선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내년 본 예산 세우실 때 이 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두고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